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빚을 갚았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 반역자에 대한 사형 선고가 결정되었다. 프로토타입 KF-21에서 인도네시아 국기 제거.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미납금 8천억 원 중 일부를 내년도에 납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납금과 관련한 잡음을 해소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점이오 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KF-21 개발 비용 분담금을 책정했다. 드위 푸지아스투티 한다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한 개발 비용 분담액이 2022년과 2023년에 할당됐다. 며 분담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 라고 밝혔다. 자세한 납입금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하고 한국-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로 총 사업비는 8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 정부와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하고 전체 사업비의 20%가량인 1조 6천억 원을 10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이를 통해 자국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40명에 가까운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 조종사 등 파견 인력이 KAI에 상주하고 있으며 시제기 표면에도 인도네시아 국기가 태극기와 함께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납부했고 2019년 1월 이후로는 재정 악화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미납금이 누적되자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전체 분담금의 30%인 약 5,1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고 당시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납부한다는 현물의 종류나 납부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며 KF-21 분담금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양국 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대의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데 그쳤다. KAI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미납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체납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도에 미납금이 추가 입금되면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네시아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약 3년 10개월 만에 약속이행 반보금 명목으로 약 94억 원을 방사청에 납부했다. 전체 미납금의 약 1%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KAI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1 사업은 지난 7월에 1호기가 초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2호기도 지난달에 첫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시제 36호기도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예정이다. KF-21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등을 최대 7.7T까지 탑재할 수 있다. KAI는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향후 KF-21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운전 단계여서 수출 전략은 세우지 않았지만 러시아 무기 체계를 가진 여러 나라에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 양산되면 분명 수출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최근 KF-21위 핵심 무장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2028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사청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이 완료되면 유도탄 수출, 항공 유도무기 개발 촉진 등의 효과와 함께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T-1, T-50 기종의 첫 수출 국가인 만큼 좋은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인 만큼 미납금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양국 간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 KF-21 태극기 여빈이 국기 새겼지만 8천억대 연체금은 무소식.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8천억 원대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가 KF-21 총 개발비의 20%를 2026년까지 부담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내는 협상안에 도장을 찍으며 3년을 끌어온 미납금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하지만 후속 절차로 올해 1분기에 마무리하려던 계약서 수정은 시한을 넘겼고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당시 합의에 따라 KF-21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올해 1분기에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을 최신화할 예정이었다. 미납금과 연체이자 문제뿐만 아니라 부가세 면제, 2017년 방산물자 지정로 총 개발비가 줄어들면서 분담금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30%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현물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는 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후 감간무 소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서 수정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도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예산이 가을에 결정되는 사정을 감안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서 수정 시점을 연말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서 수정이 늦어지면 인도네시아가 대납할 현물 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합의 당시 유력한 현물 후보군으로 식용유 원료인 파뮤가 부상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파뮤 가격이 급등하자 인도네시아는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파뮤 재고 급증에 수출 규제 철폐를 저울질하고 있다. 초도 비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가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KF-21 공동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국내 여론은 곱지 않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동개발자의 지위는 누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19일 33분간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동체에는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새겨졌다. KAI 사천 공장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30여 명도 현장에서 시연 비행을 지켜봤다. 반면 KAI는 계약서 수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분담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에서 인도네시아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분담금을 내기로 했다. 2016년부터 10년간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했고 2019년 1월 일부 금액만 보내왔다. 이에 지난해 기준 연체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의 4배에 달한다. 군 당국은 오는 27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분담금 문제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반대로 조코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5%인 하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KF-21 시제기 제공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개발비의 20%를 분담한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1대와 함께 기술을 넘겨받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는 것이 공동 개발 사업 내용의 골자다. 3. 차세대 스텔스기 Su-57 우크라전 투입. 러시아가 차세대 스텔스기 수호의 -57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해왔다는 영국 군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방부는 9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산하 정보기관 국방정보국 1일 보고서에서 러시아 공군이 최소 작년 6월부터는 Su-57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임무에 사용해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은 Su-57 5대가 러시아 남부 아흐투빈스크 공군기지에 주기된 모습을 보여준다며 이곳은 Su-57 기지로는 유일하게 알려진 곳인 만큼 이 기체들이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Su-57가 추락할 경우 발생할 평판 훼손과 수출 전망 악화, 민감 기술 노출 등 위험을 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면서 Su-57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57은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